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4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4월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 중에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약 한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4월 초만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한 5,2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4월 말 종가가 12,980으로 마감됐으니까 15% 하락을 했는데 연초 대비로는 거의 뭐 23에서 25%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게 베어마켓 시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나스닥 시장은. 그렇지만 이제 다우존스 시장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34,707에서 4월 초입니다. 32,974로 마감됐으니까 뭐 8.5% 정도 하락한 거다. 또 뭐 1월 초 대비하더라도 다우존스 지수는 베어마켓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나스닥 기업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또 심지어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종가, 그러니까 4월 말 종가가 90% 하락을 했으니까 결국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빅테크 기업들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하니까 실적은 안 좋은 기업들은 뭐 영업 시장금리 상승하면 이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도 하락하고 영업 실적도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긴축 발작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영업 실적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기준금리는 아니면 시장금리는 국채 중심으로는 2%밖에 하락을 안 해도, 상승을 안 해도 해당 기업이 조달하는 금리는 10%가 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긴축 발작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해당 기업 실적의 문제라고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뭐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 대응이 되잖아요. 분석을 긴축 발작에서 찾아버리면 또 4월 이후 아니면 5월에 투자해가 또 당하거든요. 긴축 발작의 문제라고 하면 또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대로 긴축 발작의 문제가 아닌 영업 실적의 문제라고 하면 5월 증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성장률은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의 문제라면 그게 주당 순이익이니까 결국은요. 애플처럼 그 우리 사주 매수를 해가 소각시켜 버리면 주당 순이익이 개선되거든요. 또 로블록스처럼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긴축 발작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고, 성장률이나 실적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나마 5월에 기회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4%는 그 전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연율로 계산은 했지만은 그 비교 시점은 전분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분기가 너무 성장률이 높았잖아요. 그 지난해 4분기가 6.9%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이 더욱더 나빠진 거 아니냐. 그렇다 하면 이제 그 기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2분기에. 근데 이제 실적의 문제라면 개별 종목별로 실적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다 하면 이거는 이제는 또 다시 주식시장이 양극화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양극화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포유 환율연구소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긴축 발작으로 하면
그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데, 성장률과 실적의 문제라고 하면 가격이 하락한 주식도 그 메타나 그 다음에 넷플릭스나 그 다음에 로빈후드나 이런 그 영업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주식은 5월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고, 또 그런 주식들이 주가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1분기에도 실적이 나빴는데 2분기에 금리까지 오르고 물가까지 올라간 것이 반영이 된다면 더욱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석은 제대로 하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학개미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도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에 실패했다는 거죠. 결국 주가는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간의 문제일 뿐 하락하기 마련인데, 우리 국내 서학개미들이 정권 전문가를 잘못 만났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는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테마주에 올인한 결과 그 시간이 가면서 주가 결정 원리의 가장 중요한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서학개미들이 희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다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 기술적 반등을 위해 이용해가 위험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지난 4월 초에 정리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정리를 못했으니까 이제 손실폭이 더 커지요. 뭐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3월 15일 저점은 그래도 200불이죠. 200불이 위에 있었죠. 3월 14일, 15일만 하더라도 214불 정도 했거든요, 저점이. 그런데 이번 그 조정에서는 180불대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위험 관리를 그 4월 초 포유 환율 연구소가 엔비디아 280달러에서는 그 매도하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위험 관리하라는 거죠. 적정 주가보다는 높다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은 기록했지만은 적정 주가는 아니다라는 거죠.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음 저점은 아마 테슬라도 더 낮아질 거고 엔비디아도 또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5월에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있다면 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그 주제를 긴축 발작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적의 문제인가로 이제 그 정한 거죠. 긴축 발작의 문제라면 뭐 많이 내린 주식 중심으로 매수하면 돼요. 근데 실적의 문제라면 내렸다는 이유로 또 들어가면 또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이후, 그러니까 2분기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과 관련된 얘기인데, 성장률은 쇼킹하지만은 기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1분기가 지나치게 이제 낮아졌으니까,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경기 불황기에 진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 지출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비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고요. 그럼 소비가 왜 그렇게 나쁘지 않았느냐라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매출 수량이 조금 줄어도 가격 상승이 커버할 수 있었다. 그 얘기는 영업 실적도 우리 한 기업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테마주는 지난해에도 실적이 수반되지 않았고 올해도 수반되지 않을 거고 1분기도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수치로 나타났고 2분기에도 그렇지 않을 거다. 거기다가 금리까지 오른다면
그 테마주들은 더욱더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발작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실적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냐는 2분기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부분인데 성장률은 미국 경제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안정되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1분기 성장률이다. 그래서 환율 안정 요인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죠. 유가도 공급은 역시 불안한데 부족하죠. 그런데 성장률 내지는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다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또 호재 측면도 있거든요. 유가가 안정된다는 것 자체가 뭐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도 있을 테니까, 또 가게는 그 실질 소득이 그 증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유가 안정이. 특히 미국은 차량을 2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 안정이 도움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율도 미국은 아니겠다 하더라도 일본계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는 아직 상승 중에 있고 환율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쉽게 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미국 달러 강세가 여기서 주춤한다면 일본계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 엔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미국계 자금이 엔저 효과를 기대하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일본 주식 투자가 매력적이다라는 방송을 지속했죠. 결국은 이제 환율도 안정될 거로 기대를 예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했다. 어차피 주식 투자 자금은 있고 주식형 펀드 자금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펀드들이 위험 관리한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디에 할까요? 영업 실적 개선 기대가 되는 지역에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악재는 여전하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2분기에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2월 4일 날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1분기에는 악재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는데 그 3개월은 걸리니까요. 그 내고에서 대금 결제까지. 그러니까 2분기에 본격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실적이 나빠질 거다. 그러면 미국도 투자가 실적 대비 주가가 높고, 유럽도 지금 우러 전쟁의 피해라 할까요? 피해가 2분기에 본격화될 때니까, 그래도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면 일본이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또 미국은 그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기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2분기에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완만한 기술적 반등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굳이 얘기한다면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